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것이 미래에 창조되는 것이다. 자, 238페이지를 볼게요. 238페이지. 자, 수상행식의 첫 번째는 수온이다. 다시 말해서 삶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마음작용은 수온이다. 수는 즐겁고 괴로운 것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즉,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곧 나의 삶을 창조한다. 즉,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곧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와 같은 말이다. 매 순간에 현재 무엇을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미래를 창조할 것이냐를 결정짓는다. 느끼는 바대로 삶이 창조가 된다. 자, 뭐라고요? 느끼는 바대로 삶이 창조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건너뛰었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수상행식이라고 한대요. 그죠? 근데 그 수상행식이 뭔지 여기서부터 하나씩 푸는 거야. 여기서 수는 뭐고 상은 뭐고 행은 뭐고 식이 뭡니까 하고 푸는 건데 불교에서 이 마음이라는 놈이 수상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결국에는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며.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뭡니까 했을 때 그게 수상행식인데 이 수가 뭐라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라는 거야. 감정. 근데 그 감정이 마음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느끼는 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네요. 왜냐면은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느끼는 거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제 시크릿 책이라든지 끌어당김 책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써있죠.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지금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든 아니면 안 보든 아니면 여러분들 현실에서 살고 있든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최근에 그 수업을 듣던 포뮬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카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마음 공부 끌어당김 법칙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창조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도반님은 이 법칙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 이전에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내 생각이 현실이 되고 내 마음, 내 느낌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느끼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답답해, 괴로워, 세상은 너무 최악이야, 창조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에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믿음과 이런 말과 이런 생각과 그리고 그런 느낌만 갖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내가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정말로 내가 배운 대로 했을 때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지, 내가 배운 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나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 자리 그대로 내가 원래 살아왔던 그 방법, 그 마음 그대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더라,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그 포뮬러가 이제 하루 동안 답이 없었어요. 하루 동안. 그러면 다음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갖고 준카님이 남겨주신 그 글을 수십 번 다시 봤습니다. 수십 번 다시 봤는데 제가 한 번도 온전히 제가 바라는 그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논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있음의 상태에 머물렀는가, 내가 바라는 그 상태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상태에 있으면은 만족의 상태일 거 아니야. 그죠? 만족의 상태, 평온의 상태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한가 아니면은 불만족스러운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가, 짜증이 나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순간적이냐 지속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네빌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3일 정도 흐를 정도가 되면은 그건 창조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3일이에요. 내가 막 심상화할 때만 풍요로움 느끼고 행복 느끼고, 마음 공부 유튜브라든지 책을 볼 때만 풍요로움 느끼고 행복 느끼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 살아갈 때도 풍요로움을 느껴. 그냥 3일 동안 자연스럽게. 불안하지도 않아. 걱정도 안 돼.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건 드러나더라, 현실에서. 왜냐면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그런 척하고 있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대차게 혼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언제 혼냈습니까? 그죠? 다 가진 느낌에 머물면은 말투도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 겁니다. 그 원하는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거라고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 막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것만 봐도 원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겠어. 마음을 굳이 안 들여다봐도, 본인이 하는 행동만 봐도 알겠어. 너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의 마음이 있구나. 그 행동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내 삶에서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 마음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꾸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지.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마음을 2025년 을사년에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내가 맨날 말로만 뭐 풍요에 머문다고 하고 행복에 머문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뭐 집을 가진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고 뭐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뭐 가방,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모습 말로만 맨날 하고 그 마음에 정말 머물렀는가, 그 마음을 내가 정말 느끼고 살아갔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느낌 속에 있는가. 지금도 알 수 있죠. 그 느낌 속에 있으면 마음이 되게 좋겠죠. 아 너무 좋다, 행복하다, 풍요롭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너무 좋다 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한 점들에 대해서, 행복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힘들긴 해도 결국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힘든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넘어오는 게 너무 쉽다라고 단순하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한테 얘기했다시피 겪어봤잖아요. 힘든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아. 내가 힘들 때는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이 싫죠. 모든 게 꼬투리가 보이고. 진짜 웃긴 거는 마음이 좋아지면은 똑같은 건데도 되게 좋게 보이고 되게 편안하게 보이고 되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쉽게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 어떤 내 무거운 마음이나 힘든 마음들이 너무 깊지 않을 때는 쉽게 넘어오기도 해. 근데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 무거운 마음 속에 되게 나를 짓누르는 생각인 거죠. 내 삶은 항상 최악일 거고 내 인생은 좋아질 리가 없고 아 세상은 정말 나한테는 정말 적대적이고 너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건 안 풀리는 것 같아. 나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난 행복할 수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마음들, 나를 되게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정도 했어요. 혹은 그 이상 했어요. 20년, 30년 동안 했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습이 돼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굳건해진 어떤 그 생각의 패턴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공장을 부수는 거랑 똑같아. 공장을 수십 년 동안 쌓아서 철벽을 세웠는데 그 철벽을 다 부수고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못할 건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속에 있느냐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과거의 생각대로, 과거의 패턴대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살게 돼요. 그 패턴을 깨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사주팔자 보거나 무속인들한테 신점 보거나 하면은 그렇게 잘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내 인생 그 앞으로도 크게 바뀔 일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힘들지만 맨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이 단 10분이라도 좋은 생각 속에 머물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 머물고 그렇게 그 시간을 조금씩 1분씩이라도 늘려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게 몇 달씩 쌓이고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오랫동안 내가 원치 않은 생각에 머물렀던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게 업보인 거죠. 업보라는 게 과거에 내가 무슨 뭐 잘못된 나쁜 막 죄를 저질러갖고 그것만이 업보가 아니라 내가 했던 나쁜 생각들 있죠. 그것도 다 업보인 거예요. 내 과업이 돌아오는 거야. 과거에 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금의 나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나를 힘 빠지게 했던 생각들, 나를 괴롭게 했던 생각들이 지금에 와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누르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더 힘들고 거기서 일어나기가 괴롭고,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려면, 그거를 이제 털어내려면은, 업장 소멸을 하려면은 그만큼 또 좋은 생각들, 시크릿 책에서도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누군가는 괴로울 수 있잖아. 누군가는 뭘 괴롭습니까? 아 슌카님 제가 40년 동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았는데 업장 소멸을 하려면 제가 40년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내가 40년을 나쁜 말을 했어도 좋은 마음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다 보면은 시크릿 책에 그런 말 나오죠.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10,000배의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10,000배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물론 내가 얼마큼 진심으로 얼마큼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10,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긍정적인 사랑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했어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바르고 따뜻한 마음들, 사랑스러운 마음들, 내가 지금의 감사하는 마음들 가지면은 좋아질 수도 있더라. 좋은 생각에 항상 머물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대체로 마음 공부하면서 점점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짜증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부정적인 생각하는 비율이 원래는 더 높거든요. 마음 공부 시작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엄청 대단하게 나쁜 일이 꼭 있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뭐 사는 게 힘들긴 했어도 내가 당장 막 죽고 막 내가 당장에 막 병들고 막 쓰러지고 이 정도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맨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좀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또 나쁜 일, 최악의 일들도 막 연달아서 생기고 그러지 않을 거다. 근데 하물며 내가 거기에서 옛날보다 나쁜 생각하는 비율, 나쁜 말하는 비율 조금씩 줄여나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들을 조금씩 늘려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 인생이 더 따뜻해지면 따뜻해졌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 한두 시간 했다고 내 인생 나빠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느낌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그죠? 느끼는 바대로 창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법상스님이. 그쵸? 근데 여기 조금 더 보면은 예를 들면 최근 일주일간을 돌이켜보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나의 삶에 가장 크게 작용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제일 강했는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행복, 기쁨, 즐거움, 아니면 불안, 답답함, 괴로움, 초조함, 의심. 내가 현재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미래에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뭐라고요? 내가 현재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미래에 창조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 굉장히 지금이에요. 방송 보는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 자,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묻는다. 아니, 상황이 좋으면 좋은 걸 느끼고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 느낌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스님? 과연 그럴까? 좋은 상황이라고 좋은 걸 느끼고 나쁜 상황에 나쁜 걸 느낄까? 그렇지 않다. 보통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에 따라 우리의 느낌이 수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이 우리의 느낌을 결정짓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느낄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누군가는 괴로워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되게 좋아했어. 왜 그렇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팔이 부러지니까 너무 불편하고 돈도 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했는데, 좋아했던 사람은 왜 좋아했습니까? 아싸, 팔 부러졌으니까 예쁜 간호사 누나들한테 진료를 받겠구나. 그 사람의 소망이 예쁜 간호사랑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이상형과 만나려고 내가 팔이 부러졌나? 왜냐면 병원 가면 계속 간호사들 볼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좋게 생각했다는 거야.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좋게 느끼고 누군가는 나쁘게 느끼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내 그 마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내 마음을 결정짓더라.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느낄 것이냐, 내가 결정한다. 상황이 결정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꼭 괴로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워지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 와우, 비워지니까 너무 편해. 왜? 잃을 게 없잖아. 앞으로 너무 편해. 나는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더 이상 잃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난 다 잃었어. 다 잃었기 때문에 잃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네, 좋아질 일만 남았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최악이야. 내 현실이 최악이야.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져? 나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옛날에 했던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로 제 삶이 최악을 치닫고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져? 여기서도 나빠질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 마음이 되게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두려운 게 없어. 왜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건 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운 건데 더 나빠질 게 없어. 이미 최악이야.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나빠져? 이미 백수에다가 돈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뭐가 나빠져? 잃을 게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잃을 게 없으니까 너무 무적이더라. 두려울 게 없더라. 나는 내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따르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 동시에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함으로써 수상행식 또한 이처럼 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수즉시공, 공즉시수라는 것이다. 즉, 느낌과 감정이라는 마음작용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느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상황이랑 느낌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고요. 자, 느낌은 공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느낄 것인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반야심경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느낌과 감정 그리고 마음의 작용 또한 모두가 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아, 공이구나, 다 아무것도 없구나, 다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 뭡니까? 마치 괄호 같은 거야. A라는 상황을 나는 괄호, 공, 어떻게 느낄 것인지 내 마음에 달려있더라. 거기에다 그 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관식 문제 풀 때 이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상황과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나빠야 되는 거고 좋아야 돼. 이게 아니더라. 상황이랑 내 마음은 무관하더라. 어떻게 할지는 모든 것이 공하더라. 내 선택, 내 결정에 따라 달라지더라. 반야심경이라는 게 모든 게 공하다, 허무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거기를 어떻게 채워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